판례 외우고 있지도 못하고 판사 만나지도 못하고 법정에서 말은 잘 하지도 못하고 재판 한두 번에 끝내지도 못하고 현장 검증 가지도 못하고 출장과 함께 여행 가지도 못하고 업무 강도는 개빡시다. 변호사 아무도 안 하겠는데. 안녕하세요.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게 실제 변호사하고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편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영우 변호사 정말 멋있는 변호사죠. 저는 사실은 우영우 변호사 같은 변호사와 함께 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법이나 판례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돌고래 나온 다음에 바로 그냥 슉슉 자막이 막 올라가면서 되세요 그거? 법이나 판례를 다 외우고 계십니까? 전혀 아니죠. 그 정도로 법과 판례를 잘 외우고 있는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우영우 한 혼자밖에 없을 겁니다. 설정상 우영우 변호사가 변호사 시험 성적이 1500점으로 돼 있거든요. 1500점은 근데 말도 안 되는 점수예요. 자, 일례로 2022년 11회 변호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점수가 발표된 적이 있었거든요. 1280점 정도 됐어요. 1600점 만점이었는데 우영우는 수석이니까. 우영우는 수석 정도가 아니고 그 지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수준이에요. 나 갑자기 근데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네. 그렇게 다 법이나 판례를 외우고 있으면 다 우수한 변호사인가? 그건 아니잖아. 적어도 답안지 쓰기는 우수하지 않을까? 자, 무슨 얘기냐면 실무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 외우고 있다고 해서 소송 잘하지 않아요. 그럼요. 예전에 제가 검찰에서 실무수석을 할 때 서울중앙지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제 실무에 들어오면은 컨닝이 무한정으로 그럼. 허용된다. 지금 법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찾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고 또 이제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리걸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다만 우영우는 리걸 마인드 너무 좋아요. 아니야. 자, 법이나 판례를 다 외우고 있고 리걸 마인드만 좋다. 그럼 다 되느냐? 안 돼. 소통. 맞아요. 우영우 변호사의 가장 큰 약점은 의뢰인과의 소통 능력인데요. 네. 다만 그 부분은 그 소통 능력이 매우 극대화되고 아주 젠틀한 이제 송무직원 이준호가 있음으로써 전부 그게 다 이제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영우와 이준호는 정말 천생연분이다. 그 둘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좋 컸어. 자, 두 번째, 판사를 만나느냐. 판사를 만난다는 건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법정 외 변론이라는 건 허용되지 않죠. 판사를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실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한 이야기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네, 판사님들께서 궁금하실 때 전화를 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정도이지 그 이상을 저는 사실 너무 이기고 싶어가지고 판사님을 버스 정류장에서 쫓아가 본 적은 있어요. 너무 자주 봤고 같은 아파트에 사셨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보고 반갑게 인사하던 사이였어요. 근데 너무나 간절한 양육권 소송에 가사조사를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왜 가사조사를 다시 해야 되느냐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사정을 어필하기 어려운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상대방한테 지금 애가 있는데 상대방한테 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막 불리한, 애가 어떻게 했다는 자료를 내면 상대방이 애를 더 핍박하기 때문에 자료를 공식적으로 내지 못하고 판사님한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려고 해본 적은 있어요. 실제로 만나셔서 그때 말을 하셨나요? 네, 판사님을 만나서 얘기했죠. 말을 들어는 주시던가요? 네, 들어는 주셨죠. 세 번째, 법정에서 말을 많이 하는가? 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진 않아요. 보통은 이제 어떤 할 말이 있으면은 재판장님 이렇게 하고 부르고 조용히 얘기하는 정도지, 그렇게 소위 말해 싸가지 없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일어나서 이러지는 않죠. 그건 하죠. 재판장님, 이것은 유도신문입니다. 그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그 정도가 한계예요. 그 정도 선. 네 번째, 재판이 한두 번에 끝나고 바로 선고되는가. 우영우 보다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원고 피고석에 딱 앉아가지고 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이러면 다 집중하고 듣죠. 실제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판결문 쓸 시간이 필요합니다. 판사에게도. 그럼요.
당사자들이 말만 듣고 그대로 판결을 내린다.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법리에 의해서 어떤 사실관계로 판단을 하여서 이러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에 관해서 아주 자세한 판결문을 써서 이걸 보여줘야지만 당사자들이 납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빠르면 한 달, 길면 2달 정도 뒤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그 한두 달 사이에 우리들은 좀 노력을 하죠. 네. 재판이 끝나도 참고 서면의 형태로 다 미처 말 못한 것을 정리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자, 또 현장 검증? 그렇죠. 우영우는 현장 검증을 참 많이 가죠. 전 신기해요. 그럴 시간이 어디서 나지? 법무법인 한마다라는 로펌은 이제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로펌을 모델로 만든 로펌입니다. 그런 로펌들에서는 현장 네. 검증에 가는 일이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면 자료들만 검토하는 것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렇게만 해도 보통은 뭐 일주일에 2-3회는 밤을 셉니다. 대형 로펌의 업무 강도는 살인적인 것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저는 현장 검증 간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하자 보수 뭐 이런 거 청구하는 그런 거 소송에서 하자가 그 소송에서 346개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자 중에 대부분이 쓸모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보겠다고 제가 먼저 현장에 갔었고요. 제가 현장에 간 거를 346개를 조목조목 반박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더니 판사님도 가셨어요. 좀 이례적이긴 하죠. 판사님도 무슨 그렇게 반박할 만한 것이 많아? 이러면서 한번 가서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현장 검증을 가서 했던 경우가 있죠. 물론 아주 이례적인 경우긴 합니다. 변호사들이 현장에 쫓아다니다가는 사건이 날 수가 있어요. 여기 할 말 있으시죠? 지방 재판하면은 출장과 함께 여행도 가나요? 우영우에서 제주도 갔잖아요. 그 에피소드 자체가 약간 극적인 면을 살리기 위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무시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우영우에서 보면 제주도 재판이 변론기일이 적어도 서너 번은 열리는데요. 그때 그동안 계속 제주도에 있어요. 변론기일이 4번 열렸다는 거는 최소한 4달, 많게는 6달, 제주도에 6달 동안 변호사가 있는다? 근데 그 로펌이 변호사에게 월급을 준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난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 이거 정명숙 변호사가 제주도 가는 날 저도 그날 제주도 출장을 제가 갔습니다.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제주도에 체류한 시간이 제가 3시간이에요. 면세점에 갈 시간이 그 공항 면세점. 그때까지도 시간이 빡빡했고 면세점에 갔더니 3분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3분 시간 동안에 작은 향수 하나를 사올 시간 딱 그 정도 3분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주도에 가서 경찰서에 가서 일 보고 바로 출장 의뢰인하고 같이 와가지고 차 안에서 이야기하고 오고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업무 강도는 그만큼 소위 말해 빡셉니다. 우영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많이 다르네요. 법이나 판례 외우고 있지도 못하고 판사 만나지도 못하고 법정에서 말은 잘 하지도 못하고 재판 한두 번에 끝내지도 못하고 현장 검증 가지도 못하고 출장과 함께 여행 가지도 못하고 업무 강도는 개빡시다. 변호사 아무도 안 하겠는데. 사실은 우영우가 인기 있는 이유 그리고 변호사들까지 열광해서 보는 이유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실력이야, 실력. 우영우 변호사는 뭘 외우고 있다 이게 뛰어난 게 아니라 고래 퀴즈 보셨죠? 어떤 핵심을 어떤 선상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위, 아래, 밑에 이렇게 다 보면서 뒤에는 뭐가 숨어 있는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어떤 당위,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도 찾고 그거에 대한 명분 살리면서 뭐 민법, 형법을 하는데도 민법의 지식까지 끌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해결력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연차가 15년쯤 됐으니까 제가 정명석 변호사님과 우영우보다는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후배 변호사를 뽑아서 함께 일할 사람을 뭐 뽑는다 이렇게 하면 저한테 가장 우선인 것은 바로 실력이죠. 네, 결국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변호사로서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담을 하나 하더라도 본인이 이 소송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어떤 법리로 어떤 얘기를 해야지 좋은 판결을 받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하면은 상담할 때 그냥 변죽만 울리게 돼요. 근데 실은 그 실력이라는 게 꼭 경력하고 비례하지도 않는다? 그쵸. 그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소송을 수행해 왔느냐에 따라
실력이 쌓이는 게 어떤 다를 수 사건의 있어요. 유형을 안 해봤다고 해도 변호사면은 말 그대로 변호사 자격을 다 취득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적용되는 법리, 판례 모르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찾아보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송을 안 해봤다고 해서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오늘은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우린 사실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변호사 아닌 입장에서는 또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우리도 그만큼 뭐 법, 판례 다 외우고 있는 그런 변호사들은 아니지만 우영우처럼 실력을 갖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무실입니다.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